아버지 A씨는요, 2009년이죠.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 건물의 지분을 7억 원에 얻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9년이 되자 아들 B씨와 C씨에게 절반씩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가격은 10년 전에 구입한 그대로인 7억 원에 양도를 했고, 아들들은 각자 3억 5천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을 7억 원에 취득해서 7억 원에 넘겼다라면서 즉 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7억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10년 사이에 이 건물의 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죠. 2009년도에 7억 원이 지금도 7억이면 그건 안 오른 거잖아. 멈춘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세무서에서 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다 의뢰를 했고요. 이 법인은 각각 15억 8천만 원과 16억 1천만 원을 부동산 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균 가격으로 치면 15억 9,500만 원으로 이 3부자가 거래했던 7억 원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아, 이거 배 아파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럼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 정도 16억짜리 부동산을 지금 7억으로 올린 거고 이걸 내가 이렇게 팔았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국세청이라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무서도 그 금액을 부동산 시가로 판단을 했고 부동산이 내야 할 부자가 내야 할 이 세금도 다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A씨는요, 양도소득세 3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은 각자 증여세 8억 8,8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세금에 과소신고와 무신고 또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포함이 됐고요. 무려 4억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 것인데 그러자 이제 3부자는 과세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야. 야, 아버지는 부동산을 넘기면서 두 아들한테 7억 받았는데 아버지가 내는 세금은 3억이 넘는 거고 두 아들은 8천 몇백만 원씩 증여세를 물게 됐으니까 총 한 5억.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뭐 사연에도 나왔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가 가진 걸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일단 3부자가 이 세금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16억짜리 부동산이라니 그 무슨 근거냐 이거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부동산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로 3개월이 중요한데 그 기간 내에 뭐 아랫집이나 윗집 이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그런데 이 3부자 측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유사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16억이라고 하는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변 시세를 알아야 우리 집 시세도 아는 건데 거래가 없었으면 시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16억이 잘못 평가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혼 소송에서도 비슷한데 이제 집과 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집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로 이제 보거든 보통 아파트는.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값을 내리려고 하겠죠. 값이 얼마 안 나간다가 받는 사람은 높이려고 하겠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감정 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학원 건물을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위층에서 얼마 전에 거래가 됐는데 감정 평가법인 두 곳에서 16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3부자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않았죠.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뭐였어요? 네, 두 번째로 거부한 이유는요. 바로 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서 이 납세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세무서에서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한 이 아버지 A씨는 먼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 세법의 해석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이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법의 판단과 무관하게. 왜냐하면 세금 냈잖아요. 양도세도 내고 뭐 증여세도 내고 그러면 이 세금 낸 걸로 제가 볼 때는 가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산세 더군다나 가산세를 낼 때에는 뭔가 뭐 이렇게 뭘 안 낼 거다든지 뭐 늦게 냈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그러면 일이 있을 가산세를 때 가산세를 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재판부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전 안내나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게 원래 내는 사람이 자진 신고해야 되는 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도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이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부자가 또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이거 그냥 단순히 잘 몰라서 법률의 부지나 착오로 그런 것이고 아니면 해석이나 적용을 좀 실수로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 좀 적게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산세를 좀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딱 그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지는데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미리 이렇게 큰 거래를 할 때는 이거 시가가 얼마나 되고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고 하면 이거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던 건데 최소한 이 정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